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찐시민 남자 리뷰어즈입니다. 이제 종영까지 딱 2회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지성 전미도 주연의 중독 스릴러 커넥션. 지난 12회 방송 이후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왠지 용도사미의 기미가 보인다. 지금까지 무수한 떡밥을 뿌리며 그걸 재미나게 추리하는 그런 맛으로 커넥션을 즐겨왔는데 그 모든 떡밥의 진실을 딱 10분 동안 정상이의 입전개로 풀어버리니 뭔가 드라마의 재미가 팍 식어버렸다. 맞습니다. 저 또한 영윤냉동 창고 안에서의 그 전개를 보고 뭔가 추리할 맛이 팍 식어버렸죠. 하지만 아재는 12회가 다 끝난 이후 그 장면만을 돌려보고 이 모든 게 정상의 페이크, 즉 시간을 끌기 위한 속임수라 판단, 그와 관련된 리뷰를 업로드했습니다. 그리고 그 리뷰의 반응은 꽤 뜨거웠죠. 솔직히 저번 오윤진 돈미세 아니다 추측 이후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불안했는데 의외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정상이에 관한 힌트를 얻고자 그가 등장했던 많은 서사들을 다시 살펴봤고 그러다 뭔가 묘한 장면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지난 2회에 처음 등장했던 박준서가 장재경을 부인하던 그날의 모습. 최경태 사건이 벌어지고 장재경은 그날 박준서가 그곳에 갔었다는 걸 알게 된 뒤 원종수 무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들이 최경태 사건과 관련이 있고 준서가 그것을 증언해줄 거라 믿은 거죠. 하지만 그 고발의 결과는 장재경의 강제 전학이었습니다. 박준서는 원종수와 아버지의 회유에 의해 장재경을 배신했고 그 고발의 책임을 재경이가 지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상하게 느꼈던 사실은 그렇게 고발되어 경찰 간부까지 왔던 교실에 이 모든 사건의 발단 정상이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밝혀진 바 정상이는 최경태가 벌인 학폭의 피해자였고 이후 최경태가 죽게 된 사건과는 상관이 없지만 저는 왠지 뭔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원종수를 비롯한 아이들이 이 사건에 대해 변명을 하려면 왜 그곳에 가게 되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그는 필요했을 것 같거든요. 최경태가 죽은 것은 사고였고 그가 상희를 괴롭혔기 때문에 따지러 갔었다. 이런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상희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준서 입장에서 어차피 배신을 하기로 한 거, 소심하고 겁 많은 상희를 빼주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왠지 그 반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태진의 인물 소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 자신의 안전을 위해 친구들을 이용한다. 그런데 저는 왠지 이 말이 박태진이 아닌 정상이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거죠. 보이기에도 박태진은 인물 소개에 저런 말이 써있는 것이 딱 설명이 됩니다.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 눈에 누가 봐도 그럴 놈 딱 보이는 거죠. 그런데 정상이는 시청자의 눈까지 속인 나는 놈이었던 겁니다. 어리숙한 척, 모자른 척, 자신감 없는 아싸인 척, 모두 컨셉인 거죠. 그런 인간일 때 동정심을 이용해 사람 다루는 게 쉬워진다는 걸 아는 소시오패스. 그래서 저는 지난 12회에서 그가 했던 모든 말이 거짓 같습니다. 애초에 20년 전에도 그는 박준서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죠. 오버스럽게 니네가 내 친구 뺏어가서 내가 화가 났다. 많은 시청자들이 가장 어이없었던 것. 그래서 이 모든 게 삐짐에서 시작했다는 거야. 이렇게 어이없는 이유가 제가 판단한 정상이로 놓고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는 20년 전에도 박준서를 이용했던 거죠. 친구를 사귀기 힘든 성격이었던 정상이가 박준서를 이용해 가장 편안하고 안정된 고교 생활을 누렸던 겁니다. 박준서 등 뒤에 숨어서 보호도 받고 박준서 앞장 세워 원종수 무리와 친해지며 이런저런 혜택도 챙기고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장재경, 오윤진, 허주송이 전학을 오고 그들과 함께 오디오 파일 활동을 한 후부터 자신을 등한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나만을 위한 친구를 뺏어갔다에 화가 난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든 가장 안정적인 학교 생활이 무너진 데서 화가 난 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상이는 그런 박준서에게 벌을 주고 싶었을 겁니다. 나 삐졌어. 내 친구 다시 찾아올 거야. 라는 개념이 아닌 마치 자신의 명령을 잘 따르던 개가 말을 듣지 않자 혼을 내는 주인처럼 벌을 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는 그 과정에서 원종수 일당을 이용합니다. 박준서와 친해지고 싶었던 원종수의 마음을 이용해
계획을 짜고 그걸 실천한 거죠. 최경태에게 맞았다는 얘기로 원정수 일당을 움직이고 그곳에 박준서를 불러 끌어들인 다음 하나의 사건을 통해 한 무리로 묶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성공하고 장재경이 전학까지 갔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오디오 파일을 부수고 그걸 오윤진이 보게 만들며 그를 완전히 고립, 이제 박준서의 친구는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다시 완벽하게 자신의 우리 안에 박준서를 가둔 거죠. 이후 12회에서 박준서가 했던 대사 기억나시죠? 그리고 20년 동안 우리는 너무 잘 지냈다. 저는 그 말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20년 나는 완벽한 삶을 살았다. 박준서를 이용해서 완벽한 고교 생활을 누렸던 것처럼 다시 박준서의 등 뒤에서 그를 앞세워 안전한 삶을 누린 거죠. 필요할 땐 나타나고 보이지 않아야 할 땐 그림자처럼 박준서를 이용해 원종수가 운영하는 대기업에 취직도 하고 그러다 이명국이 레몬뽕을 만들게 되면서 그 삶은 더 풍요로워졌겠죠. 이명국을 앞세워 약을 만들고 박준서를 이용해 그 약을 팔고 그 뒤는 또 박태진이 봐주고 원종수에게는 주기적으로 레몬뽕을 공급해 그가 이쪽 일엔 신경을 못 쓰게 만들었으니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누릴 건 모두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이명국이 죽고 준서의 딸 윤희가 죽으며 정상이의 우리 안에 있던 박준서가 또다시 20년 전처럼 튀어나간 거죠. 자신을 등한시하고 자신이 도와주겠다는데도 무시하며 장재경과 오윤진을 찾아가고 그렇게 정상이의 본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아이들이 화낼 거야, 위험해. 그냥 살던 대로 살자고 마지막까지 붙잡았지만 박준서는 마치 정상이가 만든 세상을 다 부술 것처럼 원종수 일당과 자신을 공사장으로 부른 겁니다. 그리고 정상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감추었던 소시오패스의 본성을 보이고 만 거죠. 이제 왜 12회에서 정상이가 나불대던 입전개를 제가 거짓일 것 같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원종수 일당과 박태진을 잡기 위해 장재경 널 중독시켰다. 이게 얼마나 설득력 없었고 어이가 터지는 이유였는지 다들 느끼셨죠? 정상이는 원종수 일당을 잡고 박준서의 복수를 하기 위해 장재경을 중독시킨 게 아닙니다. 그는 박준서를 해친 직후 이 모든 걸 박태진에게 덮어 씌울 준비를 했던 거죠. 어차피 자신은 그의 말처럼 레몬뽕을 만드는 사람일 뿐입니다. 장재경을 중독시킨 뒤 레몬뽕에 집착을 하게 만들고 악감정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분명 원종수 무리는 박준서의 사망을 살자로 꾸밀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마수대 형사인 장재경의 귀까지 박준서의 사망 소식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니 그를 중독시킴으로써 그가 이 사건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죠. 박준서가 나를 찾아왔었는데 188이 문자를 보낸 후 내가 중독됐다. 시작부터 박준서를 파헤치게끔 세팅을 해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태로 그가 공진욱을 잡게 만든다. 평소보다 더 집요하게 꼬리가 아닌 몸통을 찾게 만든다. 그렇게 공진욱이 잡히고 레몬뽕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분명 죽은 박준서와의 연결고리가 드러나고 그 연결고리를 파헤치다 보면 박태진과의 연결고리도 드러난다. 자신은 어차피 제조에 대한 벌을 받으면 그만이지만 박태진은 절대 거기서 끝나지 않게 된다. 왜냐? 그는 박준서와 큰 돈을 함께 가지고 있었고 박준서의 아내와 외도를 즐기고 있었다. 누가 봐도 완벽한 동기가 제공된다. 이렇게 자신은 제조로 가볍게 빠져나가고 박태진은 박준서를 해친 범인으로 잡혀간다. 그 이후 어차피 박준서를 해친 이후 1533 폰을 확보해 두었으니 윤 사장을 유통으로 새로운 판을 짜면 된다. 어차피 원종수는 자신이 먹을 약을 위해서라도 자신과 제조시설이 필요할 테니 어떻게든 자신을 돕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진욱이 붙잡히지 않고 도망치는 등 여러가지 돌발 상황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계획을 수정한 것이 첫 번째 진술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수사를 진행하던 장재경이 방앗간 CCTV를 발견했고 어차피 당일 모두 그곳에 왔던 것을 그가 알게 될 것 같으니 거짓 진술로 박태진을 의심받게 만든 후 거기에 맞는 증거들을 지금 만드는 중인 거죠. 공진욱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가 잡히면 박태진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지난 12회에서도 거짓말을 한 가장 큰 이유가 공진욱이 잡힐 때까지 시간을 벌었던 게 아닐까요? 그가 잡히고 박태진이 엮여야 모든 게 끝이 날 테니까요. 이렇듯 오늘은 정상희의 말이 왜 거짓이고 그가 박준서를 왜 죽였는지 그의 성향을 통한 추리를 해봤습니다. 언제나 제 뇌피셜은 100% 저의 망상이오니 딱 재미로만 즐겨주시고 다음 리뷰는 13회 예고편 분석 및 정상희가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어제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